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소중함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치곤 하죠. 모든 소중함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단단한 곳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고난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소중한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떠나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나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 소중한 사람.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한경 작가님의 에세이 안녕 소중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작가님의 따뜻한 문체로 빈틈없이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요즘처럼 답답함이 가득한 일상에서 마음 맞는 이와 얼굴을 마주하며 담소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일상에 지친 자신을 잠시나마 위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꼭대기의 수줍음. 숲의 나무들은 서로의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하려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자신에 의해 풀이나 작은 나무들이 볕을 받지 못하거나 옆에 있는 다른 나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꼭대기의 수줍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 현상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또한 포함되어 있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나무의 수줍음으로 인해 숲의 식물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만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더욱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항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조금의 간격도 벌리고 싶지 않아 불안해하곤 했었죠. 하지만 그 또한 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들을 향한 깊은 마음으로 인해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돼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도 모르는 새 너무 많은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이 상대에겐 커다란 짐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죠. 나무는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적당한 수줍음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각자의 거리를 존중한 채 걷다 보면 서로의 온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서로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서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한 것이라 믿습니다. 거리를 둔 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힘듦을 조금은 알게 된 지금,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을 걷다가 때로는 조금 멀어지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말자. 대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기꺼이 나의 어깨를 빌려줄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끝까지 함께 걷자. $10,000 카네이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 구석에 앉아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 시끌벅적 카페 안을 떠돌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사라질 무렵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한다. 돌아가던 길, 마트 앞에 놓여있는 꽃바구니들이 눈에 띈다. 아참,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어머니께 선물해드릴 카네이션 바구니를 하나 집어들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계산을 한다. 꽃을 산다는 건 정말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다. 골목을 거닐다 문득 오른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바라본다. 하나다.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선물했던 적이 있었나?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아, 생각해보니 한 번 있긴 하다.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어 아버지께 선물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뿐이다. 성인이 되고 선물하려 마음먹은 적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용기가 나질 않는다. 표현이 보통 없으셔야지. 투덜거리며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을 탓해본다. 아무리 그래도 그날 이후 한 번도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선물한 적이 없다니. 나도 참 무뚝뚝한 아들이다. 걸음을 멈추고 그 시절을 자세히 떠올려 본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가슴팍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그 시절.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눈에 띄는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으셨다. 발길을 돌린다. 다시 마트에 들러 마지막 남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한다. 10,000원이다. 아버지께서 이런 낯간지러운 선물을 좋아하실까 싶다. 어차피 결국 시들어버릴 게 뻔한데 말이다.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샀냐며 핀잔을 줄 게 뻔하다. 대문을 열고 쭈뼛쭈뼛 집으로 들어선다. 조용하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안방문을 열어보니 나란히 잠들어 계신 두 분 모습이 보인다. 머리맡에 각각 카네이션 바구니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카네이션 바구니가 유독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음날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10,000원짜리 카네이션 바구니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멍하니 멈춰 있다간 무엇도 이뤄내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보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이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자신만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떨어진 곳에 놓인 나를 발견했죠. 두려웠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자신있게 세상에 섞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서서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 뛰기 시작했죠. 절대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말이에요.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앞지르려 최선을 다했고 쫓아오는 뒷사람을 따돌리려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들과 다른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경주에 기꺼이 섞이지 않은 한 사람. 그는 예전의 내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나와 달리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길 위에서. 남들에 뒤처진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도 힘없이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맡기곤 했죠. 나 자신의 의미를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찾으려 했고 내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얻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어떠한 이유로 발걸음을 옮기는지 알지 못했기에 타인의 속도에 스스로를 맞추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저 타인의 의견을 정답이라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은 스스로를 알지 못해 피어난 것이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흐려지는 자신을 계속해서 덧칠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훗날의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진정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때 타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때 그렇게 나 자신만의 행복을 두려움 없이 향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모습에도 타인의 속도에도 타인의 시선에도 타인의 판단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지금 내가 선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뒤처진 게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음을. 이해의 시작. 소녀는 창문을 닫아둔 채 지내는 것을 좋아했지만 소녀는 열어둔 창문 사이로 스미는 여러 사소함을 좋아했습니다. 소녀는 그런 소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소녀는 바깥의 소음이나 먼지 따위의 것들이 들어오는 게 싫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차단하며 답답하게 지내는 소년이 이해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양쪽 모두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서로에 영영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해의 시작에 그리 거창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녀의 뜻대로 창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같은 안정감이나 아늑함은 갖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문득 불어오는 바람에 깊은 위안을 얻기도 하고 스며드는 햇살에서 의외의 감동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상대의 모습에서 햇살과 같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가끔은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 그렇게 다름에 다가가는 것. 평지는 온다. 삶을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있는 힘껏 서로의 손을 부여잡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만나 잠시 손을 놓쳐버린 그 짧은 순간에도 불안에 떨었던 어린 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언제나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가파른 삶을 오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손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르다 보면 두 손 꼭 잡은 채로 발맞춰 걷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걷기도, 누군가는 뒤처져 걷기도 한다.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한 걸음 떨어져 걷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지 얼마나 가까이 걷고 있느냐가 아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걷는 법을 아는 것,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 서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잠시 떨어져 걷는 시간에 서로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파른 구간이 지나고 평지가 오면 놓쳤던 손을 다시 잡으면 그만이다. 그때 서로를 따스하게 안아주면 그만이다. 서로 등 돌리지 않는다면 숱한 고난에도 끝까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다면 언젠가 평지는 온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